나온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았었어요. 지수형 ETF보다요 같은 기간에 0.41% 더 초과 성과를 냈습니다. 커버드 콜형 ETF가요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올라가서 처음에 나온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 나오면서 상승을 90에서 95% 따라가는가 하면요. 지수형보다 초과 성과를 내는 ETF들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댓글에서 이런 ETF가 도대체 어떤 ETF인지 좀 알려달라라는 댓글이 있으셔가지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강연 안내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8월 29일에 월배당과 관련된 강연을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은 총 3부로 구성을 했고요. 1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을 제가 3대 도둑으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숫자고요. 두 번째 도둑은 나하고 전문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도둑은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라고 표현을 했어요. 2부에서는 두 번째 도둑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3부에서는 세 번째 도둑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시면 또 제가 월배당 ETF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강연 관련해서 상세한 안내가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커버드 콜의 특징이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이 특징이지 실은 이게 단점이잖아요. 이러한 단점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초자산을 이제 살 권리를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대신해서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사기로 한 사람이 이제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 있으면은 약속된 가격으로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커버드 콜이 꽤 문제가 많았죠.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이 아주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7월 3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을 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들이 이 급등을 얼마나 따라와 줬는지를 한번 데이터로 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계산한 거를 싹 다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몇 가지 가정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가정 3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데이터의 그 기준가를 이제 뽑았는데 그 기준가가 시작 시점이 7월 30일 종가예요. 7월 30일이 배당락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30일 종가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배당금을 다 띄워주고 난 기준가로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률에는 배당금은 상관없이 오롯이 이 ETF가 상승을 얼마나 따라갔냐를 가늠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은 점이요. 자, 7월 31일에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급등했을 때 얼마나 따라갔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ETF 수익률 계산을 할 때 배당 관련 ETF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배당 관련 ETF들은요. 지수형하고 상관관계가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비교 기준을 지수형으로 잡았어서 배당 관련 ETF는 좀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배당금 재투자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편이에요. 자, 이 기간 커버드 콜을 쓰지 않은 지수형 상품을 코덱스 200을 제가 기준으로 했고요. 이 기준성 코덱스 200 ETF 위에 있는 ETF들은요. 지금 같은 기간에 지수형보다 성과가 좋았던 ETF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ETF들은 지수형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승을 100% 따라가지 못한 ETF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표의 제일 위에 반도체 섹터 두 상품은요, 지금 25에서 27%로 가장 높기는 한데, 자, 이거는 커버드콜의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라는 기초자산 효과인 게 더 큰 거죠.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ETF예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지금 기간 수익률이 18.23%거든요. 지수형 ETF보다요. 같은 기간에 0.41% 초과 성과를 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도 17.4%로 지수형과 0.4% 차이에 불과하네요. 얼마 전에 출시된 코덱스 200 커버드콜 액티브 ETF도요. 기준선인 코덱스 200 ETF하고 성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반면에요. 제 아래 ETF 3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성과가 좀 안 좋죠? 자,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 세 ETF 모두 옵션 매도 구조가 100%라고 돼 있어요. 3개 중에 2개는 ATM 100%고요. 하나는 OTM 100%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ATM 100%를 매도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를 갖고 계시면은 교체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왜냐면 ATM으로 100% 매도하면요, 상승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원짜리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이 10주를 100원에 이제 살 권리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옵션 프리미엄은 높죠.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100원이 110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0주를 모두 100원에 줘야 됩니다. 상승에 전혀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제가 ATM을 계속 고정이라든지 액티브로 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내 ETF를 조사를 했는데 제가 핵심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수를 이긴 커버드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지수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형하고 위클리 옵션을 쓰는 타겟형이 지수를 거의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근 상장한 라이즈 코스닥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기간 수익률이 43.13%였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코스닥 150 지수의 그 기간 수익률이 38.66%인데요. 자, 이보다 4.47%나 성과가 더 나왔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놀라운 지금 첫인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 ETF들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은 아닌 건 아시죠? 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ETF들이 혹시 ATM ETF라든지 조금 성과가 좋지 않은 커버드콜형 ETF를 갖고 계신다면은 좀 더 상승에 많이 참여하는 ETF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외도 봐볼게요. 자, 해외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수형 상품을 중간으로 잡고요. 이 ETF보다 성과가 더 좋았던 ETF, 좋지 않았던 ETF를 한번 나눠봤어요. 표 위쪽을 보시면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의 성과가요. 해당 기간에 15.43%였어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형에 비해서 성과가 정말 월등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도요, 역시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으시나요? 옵션 매도 구조에 따라서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 기반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봤거든요. 자,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기준 지수로 두고요. 이 ETF보다 성과가 더 잘 나온 커버드콜형 ETF와 아래에 있는 커버드콜형 ETF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유형에서는요, 타겟형인 솔 미국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요, 지수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S&P 500에서도 지수를 이긴 커버드콜이 나온 거예요. 반면 성과가 좀 안 좋았던 ETF들의 옵션 매도 구조를 보면은요, 옵션 매도가 100% OTM인 ETF가 좀 아래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그렇고요, S&P 500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같은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ETF도 마찬가지였죠.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의 그 성과 순서가요,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고정형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가 성과가 좀 제일 좋았고요. 자, 그 다음이 타겟형, 그 다음이 100% OTM, 그 다음이 100% ATM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 조사한 걸로 확인을 같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커버도 콜인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도대체 고정도 het갈리고 타겟도 헷갈리고 OTM은 뭐고 ATM은 뭐고 참 고르기 쉽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버도콜형 월배당 ETF 고르실 때는요,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옵션 매도를 몇 프로 하느냐를 보고 고르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100원짜리의 10개 주식을 다 100% ATM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나면은 상승에 전혀 참여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00%가 아니라 10%만 매도를 하면은 10주 중에서 한 주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주는 상승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옵션을 10% 매도를 하고도 월 배당을 꽤 만족스럽게 주고 있는 ETF들이 꽤 많죠. 그래서 고정형 한 10% 정도의 옵션을 매도하는 ETF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좋은 게요. OTM이냐 ATM이냐를 보면 좋은데요. OTM은요. 제가 아까 10주를 100원에 팔기로 한 옵션이 ATM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 100원이 아니라 110원에 팔기로 한 옵션이다. 그러면 이거를 OTM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110원까지는 상승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커버도콜형 월배당 ETF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나는 정말 좀 어렵다. 뭐 고정도 모르겠고 타겟도 모르겠고 뭐 OTM, ATM은 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액티브형을 고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액티브형은요, 이제 각 운용사마다 펀드 매니저가 이제 재량껏 운용을 해주는 ETF인데, 국내 ETF만 봐도요, 지금 액티브형들이 성과가 지수형에 비해서 이제 매우 좋은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형도 정답이다. 오늘은요, 마침 시장이 조금 급등을 해서 커버도콜형 월배당 ETF들이 이 급등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커버도콜형 월배당 ETF가 이렇게 급등할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지수 상승에 참여도 하고 옵션도 팔고 하면서 열심히 운용을 하죠.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월 중순이나 월 말에 배당을 해줍니다. 이때 배당을 해주면서 기준가에서 깎아서 배당을 해주죠. 요거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널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